안녕하세요. 하나의 서재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웃을 친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볕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은 봄 햇살의 내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감쌌죠. 저는 어수선한 집을 나와 아이와 손을 잡고 등원길을 나섰습니다. 셔틀버스에 탄 아이에게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동안 비가 추적거리며 날이 흐렸더랬는데 언제 그랬나는 듯 맑게 갠 아침이었어요. 옆에서 손을 흔드는 이웃 언니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이미 5달 전에 얼굴을 튼 사이였어요. 인사에서 시작해 수다를 떨다가 벌써 반 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어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며 이야기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죠. 저희는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죠 하며 날씨 하소연을 시작하다 어느새 최근 유행하는 식단이 무엇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그 자리에 서서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짧게 인사말 정도 하고 헤어졌을 일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때 언니는 제게 눈을 살짝 가늘게 떴고 뾰족한 말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바로 우리와 알고 지내는 동생 K에 대한 그녀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좋아했어요. 목적 없이 만날 가면을 벗고 허물없이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진짜 웃음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알게 되죠. 그런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드물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욱 그런 관계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며 서로 연락조차 어려운 오랜 친구들 대신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 언니와 K 동생,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저처럼 둘째도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죠. 그들에게서 제가 찾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합니다. 칭찬을 주고받고 말에 쉽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렇게 몇 개월 만남이 잦게 되면 서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비슷하지 않구나 하고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경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켜켜이 쌓이고 무심코 다른 사람들과 그 일을 나누기도 하죠. 나 혼자만 생각이야? 나만 불편했어? 하고. 그래요.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실망은 한순간인 것을요. 이웃 언니 K 그리고 우리 관계가 이제 예전만 못하리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빛났지만 잠깐 반짝이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오랜 친구들이 떠올렸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 그들과는 자주는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를 알아주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좋은 점을 동경하기에도 벅찼던 순수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웃 친구들과 저는 불편함이라는 조각들의 날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날이 저 자신에게 꽂히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사소한 실망들은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생채기를 여기저기 내고 있었어요. 겨우 낫고 나면 다시 덧나고 그 상흔들은 희미하지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하고 걱정하는 날들이 만든 흔적들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자 저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혼자의 길 택합니다. 혼자 맛집 가기, 혼자 카페에서 차 마시기, 혼자 글쓰기, 전보다 사람들을 적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며 연락이 왔어요. 함께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를 찾았죠. 우리는 여지없이 둘 다 카페라테를 마셨어요.
창 너머 탁 트인 바다가 눈앞을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이전에 없던 편안한 마음이 잔잔히 밀려왔어요. 그래, 나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워했구나. 외로워하고 있었구나 하고 문득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픈 채팅에서 만난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다고. 그녀의 독서 모임에서는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주로 책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오픈 채팅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나는 독서 모임을 간신히 찾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만남이 괜스레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설렜습니다. 육아로 한동안 책과 멀어진 시간이 길었고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까도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기우였어요. 저는 그들과 책 이야기로 마음이 하나 되었죠. 모임에서 중요한 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도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아니었어요.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문장 속 지혜들이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며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한 책들의 제목을 노트에 적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문장들의 의미와 경험을 깊이 들었어요. 그 말들은 제 귓가에 오래 머물러도 좋았습니다. 저의 말에 따뜻한 시선으로 경청해주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시선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보다 더 몰입했던 순간이 있었나 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토록 모임에 진심인 적이 있었나? 독서 모임은 제 삶의 활력이었어요.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게 된 이유가 되었죠. 저는 이제 닫아놓았던 제 마음을 사람들을 향해 조금씩 열어 보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열게 해주었던 어떤 모임이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